안녕하세요, 유정씨입니다. 요즘 부모님이랑 해외여행 같이 가는 딸아들이 많아지면서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이런 글귀가 떴어요. 부모님 해외여행 금지 15개명. 아직 멀었냐 금지, 줄 계속 서야 되냐 금지, 음식이 달다 금지, 음식이 짜다 금지, 돈 아깝다 금지, 이 돈이면 집에서 해먹는 게 낫다 금지. 이미 따님 아드님께 이 글귀를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직접적으로 이 말을 들어보지 않으셨더라도 엄마 해외까지 왔으면 이건 좀 해보자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면 부모님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금지 15개명을 다음 여행 때는 한번 기억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15개명이 왜 생겼는지, 자식들을 위한 10개명 같은 건 없는지 오늘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식이 자유여행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여행을 간다? 일단 효자고 효녀예요. 애들이 학교를 다니든 직장을 다니든 해외여행을 가는 거는 본인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힐링을 주려고 가는 건데 부모님을 모시고 자유여행을 가게 되면 저희는 프로 수발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프로 수발러가 될 걸 뻔히 알면서도 부모님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효자, 효녀들이 여행에서 부모님과 마찰이 없기 위해 이런 농담 같은 해외여행 금지 15개명 같은 걸 만든 거예요. 근데 한두 개도 아니고 저 15개를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3가지 마음가짐 오늘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여행 가면 돈 쓴다라고 생각하기. 돈을 흥청망청 쓰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돈을 한 푼 한 푼 아끼는 것보다는 조금 더 행복한 시간에 집중을 하는 게 여행을 더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꿀팁이라는 거죠. 두 번째, 함께 와준 자식들에게 고마워하기. 부장님 비위 맞추랴, 이사님한테 발표하랴 힘든 생활을 보냈을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왔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고맙다는 말만 여러 번 해주셔도 자식들은 힘이 납니다. 우리 유정이 덕택에 이런 데를 와보네. 그런 말씀만 해주셔도 자식들은 우리 엄마 너무 즐겁게 해주고 싶다. 우리 엄마 또 다른 좋은 데 모시고 갈 데는 없나? 이런 생각을 마구마구 하게 되거든요. 세 번째, 해외는 이렇구나. 참 새롭네. 라는 마음 가지기. 해외를 나가보면 시야가 트인다, 눈이 트인다, 새로운 경험지가 펼쳐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어머니, 아버님도 해외에서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이런 곳도 있구나, 저런 곳도 있구나, 나는 어떤 걸 좋아하는구나. 부모님의 취향을 찾아보시는 여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즐거우실 것 같아요. 여행지에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딸아들이 부모님이랑 해외여행을 계획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여행을 계획하게 되냐면 해외여행을 내가 다녀보니까 부모님도 모시고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유럽은 비행시간이 너무 기니까 좀 힘드실 것 같고 동남아 정도면 괜찮으시겠지? 근데 여기는 엄마 아빠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고 여기는 내가 좀 안 땡기고 그럼 태국 방콕으로 가야겠다. 부모님한테 맨날 방에 콕 박히지 마시고 이번엔 진짜 방콕 가보자고 해야겠다. 근데 방콕은 나도 처음이란 말이야. 여기랑 여기 가는데 도보 25분? 나는 할 수 있겠는데 엄마 아빠는 괜찮나? 음식점은 여기가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대기가 너무 기네. 엄마 아빠가 대기를 버티실 수 있을까? 이런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여행지 한 곳 한 곳을 선정을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오랜만에 가는 또는 처음 가는 해외여행에서 조금 더 즐거우셨으면 좋겠고 많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서요. 근데 국내 여행에서도 막 맛집이라 그래가지고 찾아가 봤는데 줄을 이만큼 서는데 먹어보니까 음식 맛도 별로 없고 이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근데 외국도 똑같아요. 사람 사는데 다 똑같거든요. 근데 자식들도 열심히 찾아봐서 여기를 왔는데 예상보다 너무 안 좋고 좀 맛도 없고 그러면 당황한단 말이죠. 근데 엄마 아빠가 옆에서 아이고 너무 줄도 오래 기다렸는데 음식 맛도 없고 물이 제일 맛있다. 물이 이게 얼마라고? 한국 돈으로 5만 원이라고? 이런 거 집에 가서 해 먹었으면 5만 원이면 10그릇은 해 먹겠다. 이런 말을 들으면 되게 상처받아요.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몰라주는 엄마 아빠한테 서운하기도 하고 괜히 내가 부모님한테 기대감을 드렸다가 실망시켜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근데 부모님은 사실 말씀은 그렇게 하셨더라도 자식과 함께하는 해외여행이 굉장히 즐거우셨을 거잖아요. 자식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시는 부모님들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여기는 너무 좋네. 많이 걸어보는 것도 추억이다. 그치? 날씨가 안 좋긴 하지만 사진이 훨씬 더 예쁘게 나올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좋은 말 해주시면서 그래도 그 음식점은 좀 아쉬웠다. 그치?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자식들도 그치 엄마 나도 열심히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맛이 없어서 당황스러웠어. 다음에는 우리 현지에서 조금 더 알아보고 우리 땡기는 데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여행을 조금 더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자식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시는 부모님들께서 크게는 3개. 돈보다는 여행에 집중하기, 자식들에게 고마워하기, 해외는 이렇구나 하고 느끼기,
를 기억해 주시고, 시간이 좀 남으시면 부모님 해외여행 금지 15개명을 좀 기억하시고 해외여행을 다녀오시면 자식들도 너무 뿌듯하고 부모님께도 너무너무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저는 국내외로 부모님이랑 꽤 여행을 많이 다닌 편인데,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의 취향은 어떻고 우리 부모님의 체력은 어떻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좀 더 편한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본 부모님과 해외여행 가기 전에 생각해야 할 자식 10개명. 1번, 예약 가능한 곳은 미리 예약을 하시고, 현지에서 웨이팅이 긴 곳은 정말 꼭 봐야 하는 곳이 아니면 가능하면 빼세요. 부모님 맛있는 거 드시게 하고 싶어서 열심히 알아봐서 가서 현지에서 줄을 길게 서 있잖아요. 그렇게 줄을 서고 있는 우리 부모님을 보면 괜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언제 저렇게 나이가 들었나, 편하게 식사하시는 곳이 부모님께는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현지에 가서 보면 들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가려고 하는 여행지에 관련된 유튜브 영상, 책 미리 알려드리기예요. 요즘 여행 예능 유튜브 정말 많잖아요. 가려고 하는 여행지에 대한 영상이 가장 예쁘게 나온 곳, 또는 현지의 느낌이 물씬 나는 곳에 대한 영상을 부모님께 먼저 소개를 드리면, 우리가 가려고 하는데 음식은 어떤 게 있고 관광지는 뭐가 있구나 하고 부모님이 미리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것처럼 미리 알고 가는 거랑 모르고 가는 거랑 여행을 즐기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혹시 미리 챙기지 못하셨다면 비행기에서 볼 수 있게끔 태블릿에 담아가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는 여행지 음식 미리 경험하게 해드리기예요. 요즘은 국내에서도 세계 각지의 요리들을 굉장히 많이 파니까 부모님들을 미리 그런 곳에 모시고 가는 거예요. 베트남이면 쌀국수나 반새우, 반미, 일본이면 타코야끼나 라멘, 서양권이라면 파스타나 피자, 스테이크, 미국이라면 햄버거와 아웃백을 추천드립니다. 듣도 보도 못한 요리를 해외에서 처음 드셔보는 거랑 국내에서 먹어본 요리를 해외 가서 다시 먹어보는 거랑 완전 차원이 달라요. 한국에서 먹었던 것보다 여기 현지가 더 맛있네. 이 음식은 현지보다 한국이 더 맛있는 것 같아. 한국 가면 다시 먹으러 가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드실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2, 3일에 한 번씩 한식 챙겨드리기예요. 저는 현지에 가면 거의 모든 끼니를 현지 음식으로 먹는 편이긴 한데, 부모님이랑 간다? 그러면 한식이든 퓨전 일식이든 퓨전 중식이든 퓨전 한식이든 무조건 한식 비스무리한 걸 찾아야 합니다. 현지 음식이 아무리 우리한테 맛있어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향도 질감도 낯설 수가 있어요. 해외여행이 낯선 부모님께는 한식을 드시게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한결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 가족들이 다 함께 서양권으로 여행을 간다면 에어비앤비를 잡아서 아침은 한식을 챙겨드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국내에서 여행할 때도 우리는 그냥 사 먹자라고 해버리는데, 엄마 아빠는 그렇게 아침거리를 챙겨 오시는 걸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전자레인지가 있고 취사가 가능한 에어비앤비라면 햇반, 비비고국, 볶음김치, 참치, 스팸, 카레, 짜장, 이런 것들을 좀 챙겨가서 아침으로 챙겨드리면 어머님, 아버님의 그날 여행이 힘이 나실 거예요. 여섯 번째는 식당, 카페 고를 때 부모님께 선택권 드리기입니다. 근데 선택권을 드려도 아무 때나 가도 돼 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옵션을 주세요. 여기는 아이스크림이 맛있고 여기는 인테리어가 예뻐. 엄마는 어디 가고 싶어? 이런 옵션을 드리면 엄마는 단순히 자식 여행에 따라다니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여행 속에 들어와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식 10개명 중에 3개가 음식에 관련된 건데, 정말 부모님은 여행하실 때 음식만 잘 챙겨드려도 너무너무 즐겁고 마음 편하게 다니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일곱 번째는 투어는 3일에 2개 이하로 즐기기입니다. 사실 유럽을 가면 현지 투어도 굉장히 많이 즐기잖아요. 도슨트를 즐겨야 하는 미술관이라든지 역사를 알면 더 재밌는 관광지라든지. 근데 보통 이런 투어가 4시간, 8시간 이런 식으로 꽤 긴 기간을 걸어 다녀야 하는 투어가 많아요. 생각보다 우리 부모님의 체력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번 여행 가면 정말 열흘에 나의 젊음을 불태우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빡빡하게 여행 일정을 짜는 편이지만, 부모님의 체력은 그걸 따라가지 못하세요. 우리가 평소에 계획하는 일정의 50-60% 정도만 했을 때 부모님은 조금 더 여행을 즐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덟 번째, 교통비 예산 넉넉하게 잡기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당연히 걸어 다닐 거리들 부모님이랑은 택시 타세요. 부모님과의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음식이라면 두 번째는 체력을 안배하는 거예요. 여행 기간 동안 부모님의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게끔 그걸 관리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아홉 번째는 엄마는 그것도 몰라? 이 말 하지 않기. 비슷한 말로 그거 아니거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 누가 여행 와서 그렇게 해. 이런 짜증과 생색이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마지막 10번째는 나는 가이드다 라고 생각하기. 사실 우리에게 해외여행은 힐링이고 다시 속세로 들어가서 일하기 위한 에너지 충전이지만 부모님과 함께하는 해외여행은 어차피 효도하기로 맘먹은 거 그냥 가이드로 출장 왔다고 생각하세요. 항상 우리 걱정을 하시던 부모님들은 해외여행지에서는 우리만 믿고 계세요. 자식들과 함께한 해외여행은 부모님에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기억에 남을 거기 때문에 이 기억이 정말 즐거울 수 있게끔 우리가 한번 맞춰드리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여행을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모님과 자식이 함께 해외여행을 갔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겁게 보내고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여행을 즐길 수 있는지를 한번 얘기해 봤는데요. 부모님과의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는 자식분들도 너무너무 대단하고 조금은 낯설 수도 있는 여행지를 가보시려고 하는 부모님의 용기도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요. 서로 즐거운 추억, 행복한 기억을 만들려고 하는 해외여행에서 자식들과 함께 여행 갈 때 부모님이 기억하셔야 할 금지 15개명 그리고 자식들이 기억하면 좋은 10개명으로 가족분들에게 조금 더 행복한 기억, 즐거운 추억이 남겨지는 그리고 좀 더 돈독한 사이를 만들 수 있는 여행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이것 말고도 다른 분들께 추천해 주실 만한 꿀팁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영상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